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에 달다 달콤복수입니다. 멘탈이 무조건 100% 강하고 무조건 100%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멘탈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전과 성격, 경험이라고 합니다. 정서 장애와 같이 정신 건강 문제에 좀 더 취약한 유전자가 있고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곤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못 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질과 성격 중에 저건 정말 닮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이 똑같이 닮아 있거나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하지만 왠지 어색한 내가 되어버린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살펴볼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멘탈의 힘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멘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나도 어떻게 못하겠어요. 머릿속이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의욕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 멘탈이 강해지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멘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 감정이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통제당하지 않도록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감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시스템화되어 있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과 머리가 함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간절히 머리로도 원하고 간절히 가슴으로도 원한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한 멘탈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우리 삶의 에너지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멘탈이 강해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문제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치도 줄어들게 됩니다. 멘탈이 강해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커져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니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멘탈이 강해지면 더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자신에게 더 큰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의 저자 에이미 모리는 23살 되던 해 하루아침에 엄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전날 밤까지 농구장에서 함께 농구 대회를 구경했고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던 두 사람이었지만 다음날 그녀의 엄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3주기를 맞은 그 주말에 심장마비로 남편까지 잃게 됩니다. 남편 링컨은 겨우 26살이었고 단 한 번도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었을 때처럼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고 외면하거나 억지로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더라도 그 감정을 견디고 스스로의 힘으로 슬픔을 치유해야 했고 비관적인 감정에 파묻힌 채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운 좋게 새로운 사랑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사랑하는 남편 스티브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또다시 행복은 저만치 달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믿거나 슬픔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하지 않는 13가지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도 그 팀에서 나오지 못하게 억누르고 억눌렀던 습관들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습관을 다 가져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렵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에서는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13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둘, 타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셋,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넷,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라. 다섯,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라. 여섯, 예측 가능한 위험은 피하지 마라. 일곱,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여덟,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아홉,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마라. 열,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마라. 11,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12,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라. 13,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은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13가지 중에서 우리는 왜 타인에게 휘둘리는가에 집중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타인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 중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해보고 필요 이상으로 힘을 내주고 있다면 그것을 즉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는 시어머니 제키 때문에 결혼 생활은 물론 인생 자체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로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두 아이가 생기고 나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들이닥쳤고 퇴근 후 딸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로렌은 시어머니가 가족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들 앞에서 며느리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물대로 골문 갈등이 터지고 맙니다. 시어머니가 로렌에게 살이 찐 것 같으니 운동 좀 하라고 한마디 던졌는데 로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을 뛰쳐나갔고 다음 날에도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한바탕 잔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렌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5시간 남짓이었지만 시어머니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은 그보다 5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좌우할 힘을 시어머니에게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많은 힘을 내주고 있음을 확인한 로렌은 달라지기로 결심합니다. 로렌과 남편은 내 식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웠고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을 규칙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우리 쪽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저녁 식사에 초대할 테니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엄마로서 로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렌도 더는 시어머니 문제로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나 친구들에게 화풀이해봤자 짜증만 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었습니다. 로렌의 일상과 가정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로렌은 함부로 무시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자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렌은 자기 집의 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을 휘두를 힘을 내주면 멘탈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에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보이기 싫어서 정확한 감정 표현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선택을 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안정감 그리고 만족감을 지키고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그 결과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작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일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진정으로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일 때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감당할 수 있고 바로 이때 실패할지라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가치를 정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되며 만약 당신이 타인에게 함부로 힘을 내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이 휘둘립니다. 힘을 내주는 사람은 순전히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내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기 가치를 판단할 힘을 타인에게 내주면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힘을 내주면 그 자체로 무력해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문제를 정당화할 핑계를 찾게 됩니다. 넷째, 환경 탓을 합니다. 운전석에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반감만 하다가 자기 선택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섯째, 비판의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비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누구의 말이든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결국 그 말에 필요 이상의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여섯째,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뜻대로 목표를 잡는 사람은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표로 가는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면 자기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인간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거나 인생에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사람을 막지 않으면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빼앗긴 힘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쾌해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려 할 때 상대가 조금 발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 정도 반발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렌은 시어머니에게 공손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음을 배웠고 시어머니와 맞서려니 겁이 났지만 남편과 함께 그들의 생각을 잘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에 갑자기 방문하면 안 된다고 하자 언짢아 했고 로렌의 양육법을 함부로 지적하지 말라는 말에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집에 가고 싶다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차츰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 빼앗긴 힘을 되찾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5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라. 몸이든 마음이든 내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노를 버리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마음껏 쏟을 수 있습니다.
평생 상황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깨닫기 어려우며 삶의 방향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선 내가 언제 나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지 파악해서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상사가 얼마나 재수없게 구는지 직장 동료와 한탄하는 순간순간 상사에게 더 많은 힘을 내주게 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휘두를 힘을 조금씩 더 얻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싶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그만 쏟아야 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괴롭힘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해야 하고, 반복하는 그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정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라. 힘을 되찾으려면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의 행동이 못마땅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사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라고 상사가 강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부족해서 남자친구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부족한지 아니면 남자친구의 의견일 뿐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지라도 전부 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실은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의견에 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시키는 일이라면 딸은 무조건 하지 않으려 했고, 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딸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딸의 행동을 통제하려다가 딸에게 그녀를 통제할 힘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분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말싸움을 건다면 그 사람의 말에 훨씬 많은 힘이 실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성을 잃을수록 상대는 힘을 더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부정적인 반응이 막 올라오려고 한다면 그 반응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호흡을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 주의를 돌리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반응이 아닌 누군가의 행동과 감정에 의한 반응이라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 아니기에 나에게 이로울 곳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쉽게 거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무능하거나 의미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앨범 발매를 앞두고 마돈나는 음반사 사장에게서 이 음반은 실속이 없다라는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마돈나가 그 편지로 자신의 가창력과 작곡 능력을 판단했다면 가수의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꺾이지 않았고 거절 편지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반 계약을 맺고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마돈나는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여성 가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의견이 있지만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빼앗긴 힘을 되찾고 싶다면 내가 들은 말이 정당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먼저 반응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유를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행동을 바꾸고 싶은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여 행동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상사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싶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회사에 꼭 가야 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회사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가지 않으면 대가가 따르겠지만 그것도 내 선택에 따라 내가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생각, 감정을 내 뜻대로 선택하자고 다짐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습관을 멈출 수 있습니다. 힘을 되찾으면 강해집니다. 아무도 내 감정을 휘두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에너지가 마음에서 솟아오를 것이고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되찾으면 멘탈이 강해지는 5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타인의 반발을 막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면 자의식이 높아집니다. 2.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3. 책임감이나 타인의 뜻에 이끌려 싫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4. 내가 선택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루를 망쳤다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힘을 되찾으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멀어집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절망감과 무기력에서 오는 것인데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감정과 행동을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면 정신건강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나 원망 같은 감정을 품는다고 상대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힘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면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을 좌우할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용서가 주는 힘의 위력을 믿고 실행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롭고 멋지게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꿀이 되는 5분 휴식, 책이 달다 달콤북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달콤한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